우리 가족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가정경제 늘 고민이시죠? 이 시간에 그 고민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이재문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 예. 반갑습니다. 벌써 5월 초예요, 그죠? 네, 벌써 5월입니다. 네. 연초에 여러 가지 계획 세우셨을 텐데, 이제 점검해볼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예, 네. 어제는 이제 날씨도 많이 덥던데요. 저도 날씨가 더워지니까 연초에 세웠던 의지도 많이 꺾이는 것 같고요. 재무 상담사로서 질문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저한테요? 네네. 네네. 진행자님께서는 연초에 세웠던 재무적인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재무계획. 이것도 네. 재무계획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늘 매년 삶의 모토를 아끼자라고 정하고, 저희 집 바로 앞에 커다란 마트가 있어요. 네. 계란 한 판 사러 가서 3만 원 쓰고 오고, 파 한 단 사러 가서 5만 원 쓰고 오거든요. 그래서, 가지 말자. 아이고. 가지 말자. 이렇게 세웠어요. 이것도 좀 재무계획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끼자? 생각보다 쉽지 않은 계획인 것 같긴 한데, 어려워요. 그래도 그런 네. 계획들 잘 지키셔서 연말에는 원하시는 목돈 한번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이요. 네. 네. 지난주에 첫 방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가정경제 재무 이슈를 다루겠다는 말씀 드렸는데, 네네. 오늘은 그 중에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 잠깐 좀 나눠보겠습니다. 투자. 예. 근데 투자하면 많은 분들이 좀 위험하기도 하고, 일단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여윳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좀 어렵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어때요? 네, 실제로 저도 우스갯소리를 들었는데, 집에 가온을 정할 때 보증 서지 말자, 투자하지 말자, 이런 글을 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만큼 투자에 대해서는 과거에 손해를 본 경험이 있거나, 또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분들은 투자 이야기만 해도 손사래를 젓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렇죠. 예, 오늘은 투자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로 돈 가치 전문가가 되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돈 가치 전문가. 참 어려운데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물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통계청에서는 매월 물가 상승률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꽤 높았던 상승률이 요새는 그래도 많이 낮아져서 1년에 1에서 2% 정도 수준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네.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가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이것보다 훨씬 높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란 한 판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네네. 5,000원, 작년에 5,000원 하던 게 지금은 평균 9,000원, 만원 그렇죠. 되면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고, 맞아요. 실제로 우리가 떨어질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물가가 느끼기에는 많이 오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요즘은 정말 돈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나가면 살 게 별로, 하나 정도 사올까 말까 싶을 정도로 사올 게 별로 없어요. 그만큼 10,000원의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네. 제가 30년 전에 라면을 100원 주고 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거의 1,000원 정도로 10배가 올랐고, 예전에 1,000원짜리 짜장면이 지금은 최소 4,000원, 5,000원은 줘야 사 먹을 만큼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즉 똑같은 돈이라도 예전에는 짜장면 10그릇 샀을 10,000원이 지금은 2그릇밖에 못 살 정도로 돈의 값어치가 그만큼 작아졌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팀장님이 이야기하는 돈의 가치다라는 거죠.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것. 예, 그렇죠? 맞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화폐 가치라고도 하는데요. 네. 제가 서두에 거창하게 돈 가치 전문가가 되자라고 말을 꺼냈던 이유는, 네. 이렇게 물가에 따라 돈의 가치가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물가가 한 3% 정도씩 오른다고 따지면, 네. 돈의 값어치는 20년 지나면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을까 싶은데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네, 오늘 재밌는 공식 한 가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72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 들어. 72의 법칙이요? 예. 이 법칙은 원금이 복리로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72라는 숫자를 이자율로 나누게 되면 나오는 숫자가 바로 기간을 의미하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8%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자, 여기서 제가 이과 나온 여자로서 72를 8로 나누면 9니까 그러니까 9년 정도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 똑같이 금리가 4%로 절반 정도 준다면 계산해보면 한 18년 정도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까 전에 물가가 3% 정도 오르면 돈의 가치가
20년 후에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돈을 모아서 열심히 저축을 하지만 그 돈이 미래에 제 역할을 하려면 최소한 물가가 오르는 정도 이상으로는 투자를 해서 키워야 된다는 결론이 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응답하라 시리즈로 하는 드라마를 재밌게 봤었는데 네네. 그 드라마 안에서 성동일 씨가 했던 대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1988년도에는 은행 예금이 한 15% 정도 되는 시대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 돈을 은행에다가 5년만 잘 모셔두면 원금이 2배가 됐던 거죠. 네. 지금에서 돌이켜보면 꽤 괜찮았던 시기였던 겁니다. 아, 그렇죠. 저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좀 종합해 보자면 돈을 투자해서 물가가 오르는 것 이상으로 돈을 키워라.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정확히 이해를 하셨습니다. 돈을 잘 키우는 방법이 중요한데 오늘은 그 돈을 키우는 방법은 다음 기회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러한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최소한 금융 상품을 가입하거나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때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아, 이거 잘 들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 상품을 선택할 때 어떻게 좀 어떤 점들을 염두에 둬야 될지 실사례가 그럼 있을까요? 며칠 전에 이제 제 사례인데요. 아, 네. 며칠 전에 이제 에어컨이 고장나서 마트에 한 대 구입하러 갔었는데 목돈 드셨겠어요? 예, 생각보다 싸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는 그 중에서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에어컨을 결정을 했는데 네. 마지막에 판매하는 직원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어떤 땡땡 상조를 가입하게 되면 그 150만 원 정도 되는 에어컨에서 50만 원을 1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실제 저는 50만 원만 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솔깃하는데요? 네. 그래서 네. 제가 그 100만 원을 어떻게 지원받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그 상조에 가입하면 한 달에 5만 원씩 10년간 내면 네. 즉 한 600만 원 정도를 내게 되면 상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고 10년 후에 불입한 원금 600만 원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제의를 받았다면 할 것 같아요. 600만 원 일단 상조를 가입할 필요가 있다면 그냥 네. 하는 김에 100만 원 지원받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상조 서비스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만한 건데 네. 이제 이 돈을 원금을 돌려준다라는 것 때문에 가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렇죠. 10년 후에 돌려주는 원금이 사실은 원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 네, 중간에 상조를 해지하거나 하게 되면 더 피해가 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금 하나만을 믿고 이렇게 할인받는 거를 선택하는 거는 조금 더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네. 한 가지 예시만 더 들어보면 보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보험을 가입할 때 보장도 받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동안 낸 보험료를 100% 돌려주기 때문에 이득이다 이런 설명을 많이 들으실 텐데 네. 실제 여기는 돈의 가치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아하. 이제 보험 가입할 때 다양한 걸 따져봐야 되겠지만 만기에 100% 돈을 돌려준다라는 거에 혹해서 가입을 했다면 앞으로 돈의 실질적인 가치를 고려해서 다시 한번 고려한 후에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기가 되는 15년 후, 20년 후에는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지니까 그런 것까지 그렇죠. 잘 고려를 하라. 알겠습니다. 점점 저도 똑똑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100%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말에 혹해서 돈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가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솔깃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또 이 구체적인 투자에 앞서서 돈의 가치를 먼저 따져봐야 하는데 일단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또 앞으로도 자세히 얘기해 주실 거죠? 네, 그럼요.